네,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시선이 쏠려서 SK하이닉스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삼성전자처럼 움직일 수 있다. 그럼 매물벽을 뚫어낼 것이다. 라는 전망 속에 꼽아봤어요. 그럼 내일장은 또 우리는 어떤 것으로 필승을 해봐야 될까요? 필승주 이번 시간 정희용 과장과 함께 정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오늘장도 시장의 반등이 나왔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는 하지만 이 반등이 이어질 만한 가능성을 우린 봤거든요. 그 안에서 필승주 골라보도록 하죠. 정희용 과장님의 필승주 가이드라인입니다. 기간은 일주일이라고 딱 명확하게 주셨고요. 예상 순위로 10%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종목인 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입니까? 네, 우선 오늘 뭐 시장이 반등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 어제 이제 시장 하락이 역시나 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좀 주가 하락과 함께 어제 좀 시장이 낙폭 컸었고 오늘은 또 이제 2차 전지주들이 급격하게 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 상승을 뭐 이끌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사실상 이러한 2차 전지 총 상위주들이 좀 이끌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주목할 부분은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테마라고 해야 되나요? 좀 모멘텀이 부각이 됐었던 대표적인 이제 업종이 바로 이제 방산주였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제 분쟁과 함께 지금 이제 중동 정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좀 주목을 받았다가 이제 좀 단기간에 어느 정도 좀 미국의 개입과 함께 이제 좀 단기간에 좀 이제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그런 좀 기대감과 함께 좀 방산주들의 주가가 어제 오전장 이후부터 하락하다가 오늘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 재차 좀 최근에 지금 전선 확대에 대한 좀 움직임 좀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가 이제 계속해서 고조가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K 방산에 대한 이러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그동안에 좀 한동안 시장이 좀 소외를 받았었던 이런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현재 같은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LIG 넥스원을 오늘은 방산주 대표주 가운데 LIG 넥스원을 오늘 꼽아봤습니다. 네, LIG 넥스원 사실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 올랐던 방산주들 중에서 상승폭을 반납한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구간에 LIG 넥스원을 갖고 온다라는 거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모멘텀 무엇이길래 정혜용 과장은 일주일 동안 여기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건지 필승주에 대한 개별적인 모멘텀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이 방산주들이 단기 모멘텀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뭐 전쟁 리스크가 뭐 정말 갑자기 단기간에 좀 끝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확산 가능성, 이제 이스라엘과 뭐 이란까지랑 확전 가능성은 좀 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또 대차 중동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K방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수출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반기 이후에 추가적인 이런 수주 소식이 좀 전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주가가 좀 하락을 하다가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방산주들이 일제히 좀 반등을 했고요. 그 중심에 이제 LIG 넥스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순수 이제 방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히나 이제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그런 미사일 방어 체계의 그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아이언돔이라고 좀 많이 지금 알려진 상황인데 이번에 그 팔레스타인의 그 로켓을 이제 방어하는 이제 유도 그 무기 방어 체계인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정말 5,000발이 넘는 그러한 로켓이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그 로켓이 이제 발사가 되면서 이런 아이언돔이 좀 무너지는 체계가 이제 무너지는 그러한 좀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와 함께 이번에 국내 이제 미사일 체계에 대한 좀 관심이 유도 무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지난해 지금 아랍에미리트향 지금 천궁2를 이제 수출을 이제 성사를 시켰는데 올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추가적인 이제 중동향 수주가 또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하반기에 한 4조 원 이상의 신규 수주가 좀 집중될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L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 이제 내수 방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즉 이제 국내 이제 방위 산업비가 이제 올라가면 그 증가하는 만큼 이제 그냥 안정적인 꾸준한 그냥 안정적인 그러한 성장을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의 사실 100% 거의 뭐 내수주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수출 비중이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주가 리레이팅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방위력 좀 개선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중동을 비롯해서 이러한 러시아 정책 이후에 추가적인 이러한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일단은 지금 현재 중동발 리스크와 함께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꾸준한 좀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LG 넥스원도 오전장에는 한 4%까지 밀렸었는데요. 네. 4.91% 하락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는 0.65% 내림세, 거의 낙폭을 다 만회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장은 방산주들이 오전장이 조금 흔들렸지만 아직 그 이슈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방어적인 성격 보여줄 거다라고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수익은 10%. 목표가 어디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기간을 단기적으로 좀 잡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중동발 리스크와 함께 좀 주가가 좀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한 10% 업사이드 기대한 한 10만 원 정도 선까지 목표가는 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PR 한 10배, 1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좀 크게 없는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수출 확대라든지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는 좀 계속해서 좀 보유해 나가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 특히나 지금처럼 이러한 불확실한 그런 시장 상황에서 이러한 방산주 같은 경우 안정적인 그런 또 내수주의자 또 안정적인 또 투자 대안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수입이 좀 유입될 가능성이 또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꾸준하게 안정적인 그런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좀 괜찮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내년 이후를 봤을 때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 10만 원 제시되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한 8만 원 선. 손절 라인은 그 단기적인 이제 목표가 대비해서 그래도 좀 높게 좀 크게 좀 잡아드리는데 그러한 이유가 지금 한 8만 원대 부근이 지금 이제 뭐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도 60일, 120일 중기 이평선이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지금 8만 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하방 경직성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8만 원대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G 넥스원을 목표 주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필승주는 어떤 종목일지 내일을 위한 종목 볼게요. 이번에는 앞서 봤던 LG 넥스원보다는 훨씬 더 길게 30일 정도 한 달의 보유와 함께 20% 수익을 노려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종목인지 공개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단기 모멘텀, 그러니까 그런 좀 테마성, 그런 또 이슈도 있고 네. 단기 모멘텀에 집중을 한다라고 했다면 두 번째 종목은 한 달 정도 기간을 잡은 이유가 이제 3분기 어닝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3분기 어닝 시즌에 발맞춰서 이러한 어닝 시즌에 주가가 좀 꾸준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실적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3분기 지난 2분기에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인 펌텍코리아를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펌텍코리아 실적으로 접근한 거네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화장품주들을 저희가 중국 소비주로 해서 네. 중국인 뭐 유커 수혜주 네. 혹은 뭐 중국 경기 수혜주로 꼽아봤는데 이번에는 그냥 실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왜 실적이 좋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유커 수혜도 맞고요. 네. 근데 이제 화장품 업종 내에서도 최근에 보면 차별화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과거에 그러한 국내 이제 대형 그러한 브랜드사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LG생활건강 이런 과거 이제 대형 이제 화장품 브랜드사보다는 중소 이제 ODM 업체라든지 또 이제 중소 이제 인디 브랜드라고 하죠. 요즘에는 이제 중저가의 그런 인디 브랜드가 상당히 좀 대세로 좀 떠오르면서 이들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난 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시현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인디 브랜드의 강세와 이러한 ODM 업체들의 그러한 좀 강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트렌드가 이제 과거에 일부 이제 브랜드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많은 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업체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의 성향이 인디 브랜드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관심이 좀 옮겨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펌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 이러한 인디 브랜드의 성장과 함께 역시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2분기에도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시현을 했고 이번 하반기에도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뭐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사실상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온기로 반영되는 건 결국엔 4분기, 즉 이제 10월부터 이러한 중국 관광객 영향도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들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사실상 국내에 오게 되면 대부분 또 면세점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서 소비를 하지만 국내 뭐 명동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그 로드샵에서 또 많이 또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로드샵에 많이 입점한 그러한 인디 브랜드 또 중소형 그러한 화장품사들의 그런 판매량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좀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성장세가 지금 뭐 꾸준하게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하반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지금 현재 가동이 추가적으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4공장까지 좀 증설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가동 계속해서 이런 캐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구조적인 성장세가 당분간 향후 이제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니까 이제 최근 8월에 한 29,700원까지 그때도 실적 기대라던가 뭔가 네. 여러 가지 테마가 더해지면서 움직였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기간 조정을 살짝 겪었어요. 여기서 들어간다면은 우리 이전 고점까지 바라볼까요? 네, 우선 뭐 지난번에 이제 8월에 주가 상승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중국 소비주들이 다 이제 좋았었죠. 당시 이제 그랬죠. 단체 관광이 이제 풀리면서 관련해서 이제 주목을 받았다가 그 이후부터 좀 시장에 좀 소외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지금 마무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어닝 시즌과 함께 다시 한번 주가가 좀 턴어라운드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에 발맞춰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수준도 현재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한 20%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좀 가격 조정을 거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한 3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 짧게 22,5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펌텍 코리아와 LIG 넥스원 이렇게 두 가지 필승주 전해드렸고요. 정여운 과장의 필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모처럼 강한 상승을 맛봤고 기술적인 반등이 내일도 이어질 수 있을지 내일장에도 반등이 나와질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주세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